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늘 구독하고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인 이곳에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전 해외 유학 시절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어려서 입양이 된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와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임은 분명했기에 결혼을 했어요. 입양된 남편이었지만 양부모님들이 다 한국 분들이었고,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결핍된 것이 없어 보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에 남편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했고, 외국으로 유학을 온 것이지만, 그래도 남편을 만나 이민을 결심해도 될 만큼 남편은 좋은 사람임이 정말 분명했어요. 나도 가끔은 친부모님이 궁금하긴 해. 아무리 지금 부모님들이 잘해주시지만, 그래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겠다. 왜 안 그러겠어. 기억은 나? 그래도 너무 어렸을 땐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으면 찾을 수 있잖아. 그러게. 요즘엔 못 찾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아시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차마 찾는다고 말을 못 하겠어. 어머님, 아버님, 절대 그러실 분들 아니야. 오히려 도와주실걸? 자기가 무슨 마음인 줄 아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자. 저와 결혼 후 제 부모님을 여러 차례 뵙고 친부모님을 찾고 싶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그런 모습이 안쓰러운 전 남편의 친부모님을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곧 남편의 양부모님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 언젠가 네가 물어볼 줄 알았다. 그래도 나름 내색도 안 하고 그래서 엄마도 언젠가 얘기해줘야지 했는데, 여기 널 데려온 보육원이야. 여기에 전화도 해보고 하면 혹시 몰라? 너네 친부모님 찾을 수 있을지. 엄마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엄마 아빠한테 그동안 너무 죄송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기엔 당연히 친부모님 그리운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거라. 그래도 우리는 너한테 여전히 부모나 마찬가지니까 자꾸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하면 화낼 거야. 우리는 널 다 이해해. 그러니 괜찮아. 다행히 남편의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양부모님들이었고, 그렇게 남편을 데려왔던 보육원에 연락을 하여 어렵사리 친부모님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부모님은 한국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저희의 연락이 닿자 매우 기뻐하시며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에 남편과 저를 만나러 미국으로 건너오시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시는 길이 부담되실 수 있으니 모든 경비까지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진서가, 네가 이렇게 컸구나.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널 보냈겠니?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너무 다행이야. 내가 널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상실감이 컸는 줄 아니? 네 아빠랑 널 찾으려고 일만 미친 듯이 했어. 그리고 자리 잡아 보육원에서 널 찾고 싶다고 다시 갔을 땐 이미 해외로 입양 가고 난 뒤라 우리 쪽에선 찾을 수 없다는 말뿐이었지. 네가 이렇게 우릴 찾아줘서 고맙다. 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거든. 내 아들 이렇게 장성하더니 정말 눈물이 난다. 절 낳아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살아생전 친부모님들 만나볼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찾게 되다니. 건강하게 지내주셔서 감사해요. 네가 안 찾았으면 우리가 신문 광고라도 하려고 했어.
어떻게 노렸니? 엄마, 정말 널 찾으려고 악착같이 일한 거다.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남편을 끌어안고 저렇게 외치는 친부모님들이었고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식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또 친부모님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물보다 진한 게 핏줄이라던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기뻐했답니다. 남편의 친부모님들은 정말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계시듯이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계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계시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남편도 한편으로 어머님 아버님의 행색을 보고 잘 살고 계시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저 역시 제 앞가림 하느라 이제야 찾게 되었네요. 저처럼 해외 입양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못 살기 어렵기도 하고 엄마 아빠 마음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도 양부모님들이 절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덕분에 엄마 아빠도 만나게 될 수 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얼른 집으로 가요. 그래, 그러자. 얼른 인사를 드려야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구나. 참, 널 볼 면목도 없어.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살아줘서 내가 못 돌봐준 이 죄스러운 마음 나중에 천천히 갚으며 살 거야. 기대하련 우리 며느리, 알겠지? 아니에요.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좋아서 결혼한 건데요, 뭐. 입양하든 아니든 전 신경 안 써요. 이렇게 그래도 진석 씨 친어머니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진석 씨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제가 옆에서 보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니깐요. 근데 내 아들을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은 있네. 이렇게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얼굴도 예쁜 아내를 얻은 거 보니까 내 아들 맞다 싶어. 내가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 이 가방 디올 한정판 아니니? 아, 알아보시네요. 진석 씨가 결혼기념일에 선물로 사준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부끄럽네요. 그래? 아휴, 우리 아들 다정하기도 하지. 또 눈물이 나네. 저 착하고 다정한 아들을 어떻게든 내가 키웠어야 하는데. 살기 어렵다고 그런 선택을 했으니 면목도 없어 정말. 그래도 부모라고 이렇게 찾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너한테도 고마워. 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았고 남편을 보자마자 우시고 그렇게 저에게도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죠. 그리하여 양부모님 집으로 다다랐을 때 양부모님들 뵈며 또 눈물을 흘리는 친부모님들이었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으며 대화가 무르익을 그때 친어머님은 갑자기 당황스러운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이런 태골 같은 집에서 컸다고 생각하니 정말 좋네요. 제가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한국에서 아주 큰 요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요트도 렌트해주고 판매도 하고 그런 건데, 나름 살만하답니다. 특별히 진석이를 키워주신 분들이기도 하니까 투자할 기회를 드릴게요. 저희한테 투자를 못해서 안달이에요.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부담되시게. 아닙니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어차피 투자자는 많긴 해서 이 사람이 좀 아무한테나 투자해달라고 하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못 들은 걸로 하셔도 돼요. 이 사람은 부담되시게 왜 그런 말을 했어? 아유, 아까우니까 그렇죠. 솔직히 뭐 자잘한 돈도 아니고
큰돈 버시는 건데 이왕이면 진석이 키워주신 분들이 가져가면 좋잖아요. 저희도 뭐 잘 돼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냥 지금 이렇게 소소하게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뭐 진석이 어머님처럼 저희가 큰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안 주셨는데 저희는 괜찮으니 신경 써주신 것만으로도 저흰 감사해요. 두 분이 이렇게 투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자 남편은 조금 불편해하였고 저 역시도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을 키워준 양 부모님들께서 너그러운 분들이시라 웃어 넘겼지만 남편은 조금 곤란하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미국에 오셔서 관광도 하시고 마지막 가시는 날 저희에게도 투자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래도 남편의 친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불편하였지만 티내지 않고 최대한 웃으며 대하려고 했었어요. 진석이가 판단을 못하면 너라도 잘해야지. 그래도 진석이 내 조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남들 배불려 주기 싫어서 진석이 양모한테도 그렇고 너네한테도 제안하는 건데 다들 이렇게나 사업 감각이 없어서야 원. 잘 살긴 글렀다 정말. 어머님,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저희한텐 좀 부담이 돼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라 절대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회사원인 저희들이 그런 콘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대출 해줄 거 아니야. 금방 갚을 건데 참. 우리 아들 배불려 주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미국에 산다고 해서 마인드가 좀 열려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정말 다르잖아. 우리 내일 떠나는 날이니까 짐이나 잘 챙겨줘. 그렇게 상냥하시던 시어머니는 투자를 거절하는 저에게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셨고 이런 모습이 찝찝했지만 남편에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몇십 년 만에 만난 친부모님께 제가 이런 기분을 느꼈다고 하면 남편 또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괜히 찾았다고 생각할까봐 그런 말을 차마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친부모님들은 일주일을 머무르시고 한국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친부모님이 가시고 나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건 저와 양어머니만이 얘기를 나누다가 나온 얘기이기도 했죠. 아니,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진석이 친엄마 오셨다가 가셨잖니. 그날 글쎄 집에서 쓰던 에르메스 접시들이 없어진 거야. 근데 접시를 가져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 아휴, 내가 무슨 말을. 아니다. 못 들은 걸로 해. 미안하다. 어머, 어머님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실 저도 가방이 하나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가방이 하필 친어머님이 예쁘다고 하셨던 가방이어서 좀 찝찝했는데 접시가 없어졌다니 놀랄 노짜네요. 설마 어머님이 가져가신 걸까요? 하고 오신 행색을 보아하니 명품 치장이 엄청나셔서 이런 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걸 훔쳐가다니 참.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생각이 드네. 아니다. 됐어. 못 들은 걸로 해. 우연의 일치겠지. 혹시라도 진석이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래도 본인 친어머니인데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내가 널 붙잡고 엄한 소리 했다. 얘기 안 하죠. 아마 진석 씨 같으면 절대 아닐 거라고 할 텐데요, 뭐. 그리고 정확한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너랑 나랑만 알고 있자. 아유, 설마 진석이 친어머니인데 그랬겠어?
아닐 거야. 아니겠지. 저 역시 의심은 들었지만 신경 쓰지 말자는 양어머니의 말에 그러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설사 가져갔다고 한들 남편의 친어머니에게 그 정도도 못해드릴까 싶은 마음도 있었고, 반면에 아니다. 절대 가져갈 리 없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느 날은 친어머니께서 영상통화가 오더니 또다시 사업투자 제안을 하며 말씀을 하셨어요. 매번 사업투자 얘기를 하니 솔직히 좀 화도 나면서 이러려고 남편을 그렇게 반가워했나 싶은 것이 의심이 들었거든요. 너희 진짜 투자 안 할 거니? 이게 어떤 기회인데? 내가 진짜 남들 배불려 주기 싫어서 그런 거라니까? 얘 진서가, 너 이 엄마가 얼마나 사업 감각이 철저한지 몰라서 그래? 내가 그때 우리 사업장이랑 회사도 알려줬잖아. 좀 믿어봐라. 아, 이 사람이 반대도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그런 큰 돈이 없어서 그래요. 엄마 사업하시는 거야 잘 알지만 죄송해요. 네 와이프가 반대하는 거야? 아니, 네 아들이 나한테 투자하고 싶다는데 정말 왜 이러는 거니? 네 와이프 당장 바꿔. 어머니, 저희는 그냥 욕심 없이 이렇게 버는 거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어머님 회사가 큰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한테는 기회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니 더 이상 권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너 내가 아주 좋게 봤는데 대바라졌구나? 우리 진석이가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했다고 하니 진짜 어이가 없다. 아마 한국에서 내 손에 살았다면 절대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지 않았겠지. 아주 지아들 아니라고 이런 애랑 결혼을 시켰어. 네? 지금 어머님 말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 같은 애라니. 저 역시 지금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하세요. 아, 당신도 그만해.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 따끔하게 주의 줄 테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일단 끊을게요. 이런 게 시집살이랄까요? 생전 양어머니한테 당하지도 않았던 랜선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한마디로 인해 시어머니는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의심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상담할 사람이 없어 남편을 길러주신 양어머님께 얘기를 하게 되었고, 제 얘기를 모두 들은 양어머님도 그때부터 친어머니를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얘 진서가 이건 아니다. 아무리 널 낳아주신 분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뜸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건 좀 그래. 엄마, 왜 그래요? 설마 저희 친엄마가 지금 저한테 사기라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말로 그럴 린 없죠. 절 못 찾아서 안달이었던 분인데 아들한테 사기를 칠 리가 없잖아요. 다 이게 절 위해 배불려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데 너무하세요. 자기가 지금 어머님 일이라 너무 객관성을 잃은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해. 자기한테 얘긴 안 했지만 어머님 왔다 가신 대로 접시 세트도 없어지고 내 가방도 없어진 거 알아? 당신한테 얘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와, 진짜 이제 하다하다 우리 엄마를 도둑으로 모네? 정말 너무하시네요. 엄마한테도 실망이고 당신한테도 실망이야. 내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 줄 알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한테 도둑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 진짜 대박이다. 아니, 누명이 아니라 한 번쯤 의심해 볼만 하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얼굴 한 번 그때 본 게 다인데 당신은 왜 그래? 길러준 어머님도 이렇게 계시고
나도 당신 와이프인데 우리는 뭐 남이라는 거야? 나야말로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그래도 내 근본, 내 뿌리는 아니잖아. 아무리 엄마가 날 키워줬다고 하더라도 나랑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진서가, 너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니? 난 널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어쩜 그리 말해? 죄송해요. 말이 헛나왔는데. 하여튼 저희 친엄마 그렇게 몰지 말아주세요. 제 욕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싸우게 되었고, 양어머니는 중간에서 난처하다는 듯이 저희를 말렸지만, 본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정말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헤아려지니 참 어머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친어머니 편을 들기 바빴고, 그 모습에 정말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에게서 다시 한번 사업투자 계획과 함께 저와 남편이 한국에 한 번쯤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넌지시 비추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의 친어머니만 아니면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 가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애들 방학 겸 이번 여름에 한국 좀 나갈까봐. 엄마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네. 그때 보니까 더 보고 싶으신가 봐. 당신이랑 엄마가 자꾸 말리니까 그 요트 회사도 보여주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당신 이번 휴가 때 스케줄 좀 빼놔. 그래야지. 한 번쯤 방문해야지 싶긴 했어. 근데 날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나도 나가도 된다셔? 뭐 당신만 나가도 될 것 같아서 그래. 솔직히 그때 상처도 좀 받았고, 그리고 회사 투자는 더 고려해보고 신중해야 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 가족끼리도 이런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내 말이 섭섭하게 들릴지라도 나중엔 고마워할 수도 있어. 됐어. 그 얘긴. 엄마네 회사 보거나 얘기해. 나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다 해주고 싶으시다는데 진짜 왜 그러냐. 그리고 나 혼자 나가면 당연히 엄마도 기분 나빠하시지. 그때 엄마도 욱해서 한 말인 것 같던데 설마 너한테 그러시겠냐? 사람이 어쩜 그리 옹졸해? 어른이 하는 말 그냥 한 번씩 흘려드리면 되지. 그걸 꼭 굳이 따지고 중간에서 나만 곤란하다 정말. 남편은 계속해서 한 번 본 친엄마의 편을 들며 얘기를 하였고,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자 저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름휴가 스케줄을 빼서 드디어 한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해외 입양된 남편의 친부모 찾아 입국하자 공항에선 저희가 온다는 소식에 재료가 심호가 반기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본인의 회사를 소개할 생각에 신이 엄청나 보였는데, 그때 일로 저는 어머님 뵙기가 조금 껄끄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듯이 어머님은 반가워했어요. 어서 와. 내 아들 며느리 보고 싶었어. 일단 시차 적응도 슬슬 해야 하고 힘드니까 우리 집에 먼저 가자.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지셨는데요? 이 사람이랑 저랑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당연하지. 아줌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놓으라고 했다. 우리 아들 이렇게 한국에서 보니까 더 감회가 새로운데? 그리고 엄마가 말한 그 투자 좀 생각해 봤니? 아유, 내 정신 좀 봐. 천천히 하자 해놓고서. 그렇지?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내가 너무 급했어. 아니에요. 엄마는 사업하시는 분이니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하고 싶으신 거니까 이해해요.
우리 가면서 얘기해요. 역시 내 아들이라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넌 사업가 체질이 분명해. 애가 아주 시원시원하니 내 스타일이야. 몇십 년을 안 보고 살았는데도 죽이 척척 맞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었고, 그래 투자 설명서나 한번 들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300평이나 되는 으리으리한 시댁이었고, 시댁 거실에 발을 디딘 순간 갑작스러운 불청객이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재력가 시모의 충격 비밀에 저와 남편은 기함하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입니다. 여기가 이민자 씨 댁 맞나요? 혹시 이민자 씨 되시죠? 당신을 김현미 씨 사칭해 투자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어요. 일단 자세한 건 서희 가서 말씀 나누시죠. 조용히 오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김현미 씨라면 저희 시어머니신데 이민자 씨라뇨?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무슨 사기를 쳤다고... 자세한 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분은 김현미 씨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민자 씨는 저희와 같이 가시죠. 아니, 진서가 이게 다 오해거든? 일단 엄마가 경찰서 가서 얘기 좀 잘 나누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거라. 알겠지?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이민자 씨는 누구고? 여보, 그렇게 사태 파악이 안 돼? 당신 사기당한 거라고. 난 딱 봐도 알겠구만. 그렇게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상봉을 한 날, 시어머니는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고, 그 내막은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친어머니는 따로 있었어요. 워낙 먹고 살기 힘들어 농사일만 하면서 살아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친절을 베풀고 본인을 정말 믿게 한 다음에 진짜 어머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친 거였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른 채 본인 명의를 도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저 사기꾼에게 본인의 과거 얘기도 꺼내고 아들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였고, 저희 얘기를 모두 들은 가짜 시어머니는 그렇게 남편 친어머니인 척 행세를 했던 거였습니다. 외국에서 엄마를 찾고 있다는 보육원의 전화도 진짜 시어머니가 아닌 그날 놀러온 가짜 시어머니가 받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엄마인 척 저희에게까지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물건까지 훔쳐갔겠지. 이제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투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거절하니까 물건이나 훔쳐가자 했던 거지? 세상에. 어쩐지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나서 돈 얘기를 꺼낸다는 게 정말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뺏겨 먹으려고 했더니만 끝끝내 돈도 안 풀고 외국 살면 통이 좀 클 줄 알아서 기대했더니 어쨌든 너흰 뜯긴 거 없으니 된 거 아니야? 조금만 늦게 발견됐으면 한탕 사기칠 수 있었는데 아쉽네 정말. 어떻게 죄책감 따윈 없나요? 당신을 친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싶었는데 당신은 날 기만했어. 그리고 내 진짜 친어머니 명의까지 도용하다니 최악의 범죄야. 절대 용서 안 할 거니 그리 알아요. 늙음하게 콩밥 먹으면서 본인 죄를 돌아보세요. 합의 따윈 없고 우리 기만하고 농락한 죄 달게 받아야 할 거예요 아마. 아셨나요? 내가 교도소 한두 번 들락거린 줄 아니? 그래 뭐 쉬고 싶었는데 잘 됐어.
나도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어쩜 그리 잘 속는지. 나 같으면 유전자 검사도 한번 해볼 법한데. 그저 친엄마라고 하니까 해볼래 하고. 너도 웃기더라. 뭐라고? 선처 절대 없을 줄 알아. 그리고 내 친어머니까지 기만한지 감당해야 될 거야. 어떻게 저런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다니. 사기꾼은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는데 정말 마음 아프게도 엄청 연로하시고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손님의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모습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엄청난 죄책감이 있는 것처럼 남편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에 마음이 정말 아팠답니다. 금지옥여 외동아들 하나 낳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배운 것도 없이 홀로 키울 자신이 없어 보육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했는데 그 힘든 시절이 이해가 가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너희 엄마라고 하겠니? 양부모님들이 정말 잘 키워주셨구나. 내 선택이 옳았어. 내 옆에 있었으면 배우지도 못하고 풀죽만 얻어먹었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보고 싶었고 그 살기 힘든 거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부모님들 밑에서 차별 없이 바르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책감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고개 드세요, 어머니. 마음이 아프네요.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 빚덩이를 그렇게 보내놓고 사는 게 아니었어. 후회해봤자 소용없었고 그 여자가 널 찾아준다고 하더라. 그러려면 내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기에 얼른 주었지. 근데 이렇게 내 명의로 사기를 치고 다닐 줄이야. 그 여자는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 절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세상에 없었을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죄책감이 엄청나다는 듯이 한사코 아들 눈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남편은 모든 걸 용서한다는 듯이 어머니를 꽉 껴안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기꾼과 사기꾼 옆에서 아버지 행세를 한 남자도 같이 구속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의 물건을 절도한 죗값도 치러야 했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정가 8범이더라고요. 이미 사기죄로 교도소에 5번 정도 갔다 온 이력이 있었고 나머진 절도죄였어요. 삶을 어쩜 그리 살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어머니는 명의를 도용당했기 때문에 그 명의로 진 빚을 갚지 않아도 되었고 사기꾼은 기존 정가와 더불어 명의 도용 그리고 절도까지 추가되어 14년형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모두 들은 남편의 양부모님은 당장 한국으로 달려 나오셨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무리 내가 아이를 안 낳아봤다지만 어떻게 아들을 보자마자 투자를 하라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다 이 말이야.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진석이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잖니. 뒤늦게 밝혀졌지만.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진짜 앞뒤 구분 못하고 엄마한테도 대들었었죠? 제가 왜 그랬는지 진짜 후회스럽네요. 저한테 실망 많이 하셨을 거 알아요. 단 한 번도 엄마를 양어머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땐 제가 왜 그랬는지 절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진석아. 그래도 이렇게 네가 잘못을 뉘우치고 너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고맙다.
그래도 엄마라고 용서를 구하다니. 네가 친어머니를 찾든 안 찾든 엄마한테 아들은 너 하나인 거 알지? 명심해. 감사해요. 저도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절 낳아준 친어머니가 기다리세요. 얼른 가요. 남편과 양어머니의 대화를 듣고서 뒤에서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사기꾼 말을 듣고 아무것도 분간 못하는 남편이 괘씸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걸 뉘우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양어머니와 진짜 친어머니가 만나는 날 역시나 친어머니는 눈도 못 마주치며 연신 사과를 했지만 양어머니는 그런 친어머니를 끌어안아 주시며 모든 것을 포용해 주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진석이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저한테 죄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시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다 아니까 그만 죄송해 하셔도 됩니다. 저 진석이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이제 아들을 나눠 가진 사이니 보통 사이가 아니겠죠? 앞으로 언니 동생 하면서 우리 잘 지내봐요. 제가 언니라고 할게요.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신엄마를 찾아도 싫어하면 어쩌나 했는데 바르게 자라도록 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진석이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 남은 삶 진석이를 위해서 살아볼게요. 그렇게 정말 눈물의 상봉이 끝이 났고 저희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친어머니는 그동안 못 해봤던 여행도 가보시고 저희와 시간을 많이 보내셨답니다. 낳아주기만 하고 해준 게 없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은 그 누구보다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게 정말 기뻐 보였어요. 그리고 몇십 년을 서로 다르게 살아왔는데 얼굴이 어쩜 그리 똑 닮았는지 진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딱이더라고요. 그렇게 여름 휴가가 끝이 나고 저희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했고 공항에서 엄청 우시는 어머니였어요. 마음이 참 아팠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고 그 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너희 만나고 일이 얼마나 잘 됐는지. 글쎄 나 건물 청소하게 생겼어. 지금보다 벌이도 훨씬 있고 얼른 돈 모아서 너희 보러 가야지. 애들도 보고 싶고 또 내 양동생도 보고 싶구나. 이번엔 내가 너희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에이 어머니 몸만 오세요. 그리고 시간만 내시면 저희가 비행기나 이런 거는 다 끊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절대 끊지 마라. 내가 해준 게 없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올겨울에 갈게. 비록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와 헤어져서 외국으로 입양을 오게 된 남편이었지만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 이렇게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아주 고약한 해프닝 때문에 양어머니와 저에게 상처를 준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그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더 잘하려고 하는 남편이에요. 비록 친어머니가 엄청난 재력가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도 없지만 그저 남편에겐 친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존재만으로도 삶의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보는 제가 다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엄마가 2명인 남편이 어쩔 땐 부러워요. 나를 전부로 생각해준다는 사람들이 2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해외 입양된 모든 분들이 남편처럼 좋은 부모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원하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부모란 정말 큰 거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해프닝이 생각이 나 글을 써보았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은 엄청 춥다고 하던데 옷 따뜻이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손이 동서인 형님과 저와의 사이에 일어난 문제로 인해 현재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고 형님은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과 저도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에 명절날 시댁으로 모이던 도중 갑자기 형님 차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었죠.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고 타박상 정도였지만 교통사고라는 게 시간이 지난 뒤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서 다친 발목을 사용하지 않게 목발을 짚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명절을 보냈었어요. 형님이 다치면서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됐지만 그때만 해도 저 혼자서 한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기보다 다친 형님을 훨씬 더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들던 저와 다르게 교통사고로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쉬고 있던 형님이 너무 편하고 좋았었는지 명절날 이후부터 시댁의 모임이나 명절이 있을 때면 항상 목발을 짚고 오게 되었었죠. 그렇게 되자 처음에는 형님을 걱정하던 제 마음도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걱정이 불만으로 쌓이고 말았습니다.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목발을 짚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었죠. 그 시간이 몇 달도 아닌 3년 동안 매번 같은 모습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가 가진 불만들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형님, 다리가 이래 어째요? 근데 교통사고로 다리가 다쳤던 게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시부모님 댁에 올 때마다 목발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댁에 오기만 하면 안 아프던 다리가 갑자기 아프게 되나 봐요. 제가 알기론 평소에는 아주 잘 걸어 다닌다던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불편한 생활을 이어나갈 건데요? 이제 저 좀 도와주셔도 되잖아요. 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그때 사고 난 기억 때문에 그런지 시부모님 댁에 오기만 하면 발목에 통증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내 직업이 치과 의사라 계속 허리를 굽히게 돼서 그런지 요즘 허리 통증이 말이 아니야. 아무래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허리까지 온 것 같아. 이거 보이지? 허리 고정 복대인데 지금 내 몸 상태가 이 정도라니까? 요즘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동서가 고생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 좀 해줘. 나도 시부모님 댁에 올 때마다 동서 눈치 보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네. 확실히 나이를 먹을수록 몸 회복이 더딘 것 같아. 나 좀 누워 있어야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동서가 오늘만 고생 좀 해줘. 다음엔 내가 할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발목이 다쳤다는 걸로 오랜 시간 우려먹다 보니 본인도 눈치가 보였는지 허리복대를 차고 와서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버님한테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속이 너무 타들어 가더라고. 한두 번도 아닌 3년간 넘어갔었어요.
다리가 아프다면서 힘들어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속 좁은 것 같아 참으면서 제가 한 번 더 움직이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최대한 형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저 혼자 희생을 했었죠.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건지 형님은 아예 시댁 일을 맡아서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참고 참았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 형님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대화 좀 하자면서 노크를 했더니 아주버님이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그 틈 사이로 형님을 볼 수 있었죠. 급하게 허리 복대를 다시 착용하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착용이 잘 되지 않는지 문을 열어준 아주버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버님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버님한테 부축을 받으면서 한 걸음 떼는 것도 힘들어하던 형님이 방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으려는 아주버님한테 화를 내면서 방문을 밀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힘을 줘서 그런지 뒤로 밀려난 아주버님 뒤에서 형님이 난처한 얼굴로 천천히 침대로 누우려고 하길래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작정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형님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배려해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방금 형님 몸 상태가 어떤지 전부 다 확인했으니까 그만 나오시라고요. 아주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가로막죠? 잘못하고 있는 건 형님인데 왜 저를 막냐고요? 아휴, 이 사람이 몸이 안 좋다는데 음식 좀 준비하는 거 가지고 서로 얼굴까지 붉혀야 되겠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말이 아닌데 재수 씨가 손아래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작 음식 몇 개 만드는 거 가지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냐고요?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몸이 괜찮았더라면 당연히 도와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이 서운하지? 나도 이런 내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동수한테 눈치 보여서 시댁에 오는 게 너무 힘들어.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거든. 내가 조만간 큰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볼 테니까 오늘만 고생 좀 해주면 안 될까?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다는 핑계로 3년 동안 이 사람 혼자 힘들게 하더니 오늘은 복대까지 하고 오셨어요. 왜? 그냥 전신을 깁스하지 그래요. 이만큼 배려해줬으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셔야죠. 왜 저희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형도 형수님 몸이 정상인 걸 알면서 감싸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집안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고 싶은 거야?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아랫사람이라도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남편도 제 옆에서 편을 들어주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형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복대를 착용하더니 목발을 짚고 아주버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장을 봐오시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가 서로 안 좋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자 시모가 무슨 상황인지 저에게 물어보시길래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시모도 형님이 시댁에 올 때마다
꾀를 부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준다면 더 큰 싸움이 생기게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시부는 헛기침 한번 하시더니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시모도 한쪽 편만 들어주기에는 난감하셨는지 제 말만 들어주시곤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으신 채 장바온 식재료를 서둘러 주방으로 가지고 가셨죠. 피하실 거면 왜 물어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들어온 이후 제대로 된 대화도 할 수 없었고 아주버님은 형님을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던 대화는 마저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더는 열리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듣고 계시는데 계속 험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방문을 두드리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그냥 음식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까지 형님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시모에게도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제 눈치를 보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죠. 옆에서 남편이 거들어주고 있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기분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묵묵히 음식을 힘들게 다 준비하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제서야 형님 네가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미 꾀부린다는 걸 온 가족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끝까지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 형님을 보고 있으니 헛웃음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왜 저렇게까지 사나 싶을 만큼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술 한잔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형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왜? 음식이 입맛에 안 맞니? 저녁을 너무 늦게 먹어서 들어가지 않는 거야? 배 많이 고팠을 텐데 좀 더 들지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것들도 꽤 있잖아. 아니요. 음식들은 먹음직스러운데 막상 입에 넣고 보니 제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동서가 만든 거죠? 음식에 감정이 들어갔는지 간이 너무 강한데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잘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음식에 무슨 감정을 넣었다고 그래요. 형님이 제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그만들 좀 해라. 밥상에 앉아서까지 서로 얼굴 붉혀서야 되겠니?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면 그냥은 못 넘어갈 줄 알아? 싸울 거면 차라리 나가서 해결하고 오면 되잖아. 오늘 같은 날 쓸데없는 감정 소비하지 말고 적당히들 먹었으면 다들 그만 정리해라. 내일 아침 일찍 나서야 되잖아. 아버님,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제가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고 그럼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님 댁에 올 때마다 동서 눈치를 봐야 되니 저도 더 이상 오고 싶지가 않아요.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환자인 것도 서럽고 교통사고가 났었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다친 곳이 쑤시고 아파서 최대한 조심하려고 목발 짚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동서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제가 아버님 댁에 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한참 전에 몸 회복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도 형님은 그저 음식 만들기 싫고 자잘한 일들 하고 싶지 않아서 3년 내내 깨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바쁘니까
일손 좀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발목이랑 허리가 아프다며 방으로 들어가선 아주 편하게 누워있고 걸어 다니시던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만 며느리 아니에요. 형님도 이 집안의 며느리라고요. 그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죠.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지금까지 참아온 줄 알아요? 형님이 다치기 전에 함께 보냈던 그동안의 기억이 좋았기 때문이라고요. 먼저 나서주고 항상 솔선해서 책임감 있게 움직이셨던 형님이 사고가 난 이후 한동안 집안일에 손을 놓게 되면서 편해지니까 계속 열애를 하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재수 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몸만 다친 게 아니라고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집에만 오려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라고요. 재수 씨가 사지 멀쩡하다고 해서 이 사람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형수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더 그러는 거잖아. 아버지 어머니 두 분도 뻔히 눈에 보이시면서 모른 척 하는 것도 너무 하신 거라고요. 형수가 치과 의사니까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봐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집안일인데 구분 지을 건 확실히 해야 되는 거라고요.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음식 준비하는데 체력을 너무 많이 쏟아서 최대한 조용하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형님의 한마디에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도 제가 항상 고생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말았던 거죠. 결국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멱살까지 잡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참다 못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형님한테 그간 쌓였던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 하나 편하자고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봐봐요. 형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보시라고요. 이러다 정말 가족들끼리 연락 끊고 서로 등지고 살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형님의 이기적인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사람과 아주버님이 멱살까지 잡았어요. 이제 적당히 좀 하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더는 참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나 참,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서방님이랑 동서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잖아. 동서, 정말 말 잘했네. 방금 가족이라고 그랬어?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게 된 건 전부 다 동서가 자초한 일이라고. 내가 오늘 힘들게 온 걸 알면 좋게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하면 되는 거였잖아. 환자인 나한테 당장 나오라면서 방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된 거고, 환자인 내가 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라도 하나 시켜 먹으려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잖아. 동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까지 해서 환자인 나를 억지로 일을 시켜야 마음이 편한 거냐고. 동서 때문에 나 지금 정신적인 고통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요즘 사는 게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동서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저보다 형님이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었죠. 처음부터 처신을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형님 혼자 편하려는 행동이
결국 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그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말을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은 상태로 식사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날 이후 저도 더는 형님과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시부모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입을 닫고 계셨어요. 형님은 치과 의사라서 시부모님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는 시댁 집안일을 거의 다 해왔었기 때문에 한쪽 편에 서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난감하셨는지 다른 곳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열을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속이 너무 타서 찬물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지 주고받는 목소리가 좋지 않자 저는 들키지 않게 방문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러다 정말 서로한테 상처만 남게 된다고. 내가 오늘 동생이랑 멱살 잡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왜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히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가족들끼리 화를 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 당신 처음부터 다 쇼였잖아. 허리를 다친 것도 아니고 사고 난 것도 위장해서 3년 동안 쇼하면서 그동안 편하게 생활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적당히 좀 해. 어머, 내가 왜 그만해야 되는 건데? 나는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라고. 발목이 다쳤고 허리도 아파서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자꾸 그만하라는 건데? 아버님, 어머님 무료로 치과 치료 다 해드리는 걸로도 내가 이 집에서 편하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라고. 나는 오히려 동서가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해. 지가 꼴랑 아버님 집에 와서 음식하는 거 말곤 하는 게 뭐가 있어? 나보다 한참 어린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처음에는 내 말도 잘 따르길래 괜찮아 보여서 몇 번 잘해줬었는데 괜히 그렇게 했어. 초장부터 잡아놨어야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내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한다니까. 나는 동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당신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적당히 좀 하면 안 되겠어? 둘이서 하는 것보다 셋이서 하는 게 음식 준비도 빨리 끝나잖아. 집안 행사 있는 날은 외식하기도 힘드니까 서로 도와가며 하면 좀 좋아.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눈치껏 행동하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당신은 평생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고작 3년 쉬었어. 못해도 5년까지는 채울 생각이야. 2년 끊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입 하나 덜면 더 좋은 거잖아. 나는 뭐 동서랑 서방님 얼굴 보고 싶은 줄 알아? 내가 쉬고 있으면 서방님이 얼마나 째려보는데 그 시선이 너무 불쾌할 정도라고. 동서가 나한테 한 번만 더 기어오르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점점 버릇이 없어져. 저런 식으로 할수록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아까도 머리채 잡으려는 거 참고 있었다고. 나 다리 좀 주물러 봐봐. 연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형님과 아주버님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곤 온몸이 떨려왔어요. 일부러 쉬고 싶어서 3년간 연기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지만
3년 전 사고마저 거짓이었고 저와 남편을 안 좋게 보고 있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형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님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제 마음속에는 형님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오고 저는 시모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형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가족들이 전부 둘러 앉았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셨는지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죠. 저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엄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제가 보낸 녹음 파일 확인하셨죠?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리랑 허리가 다쳤다는데 치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임대료도 못 낼 것 같은데요? 그냥 내보내는 게 좋겠어요. 이제 형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5층 홍치과 원장 내보낼 수 없으면 임대료를 대폭 올려 받으세요. 저는 웬만하면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도 이번 달 말에 다시 상가 계약을 해야 되거든. 나도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는데 어떻게 한 가족이 그럴 수가 있는 거니? 네가 좋게 말해줘서 사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속은 그게 아니더구만. 그런 사람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으면 집안 전체가 휘청거린다니까. 상가 계약은 이번 달까지 하는 걸로 하마. 동서,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이건 별개 문제잖아. 동서랑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는 가족이라서 평생 동안 고정 임대료로 계약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다른 상가를 알아볼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서로 오해가 있다 보면 충분히 안 좋은 대화도 오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좋게 해결하면 안 될까? 글쎄요. 저희가 대화를 오래 나눌 만큼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도 서둘러 출근해야 돼서요. 어제 술만 안 먹었으면 바로 집에 갔을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형님이랑 대화할 시간은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앞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라고요. 굳이 남을 배려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거 어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대화했던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전날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들려주려고 녹음해 두었던 파일을 재생시켰고 아주버님과 형님의 대화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은 말을 더듬거리더니 결국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지만 이미 온 가족이 상처를 받았던 터라 아무도 형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형님은 저를 붙잡으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차라리 임대료를 올려주겠다면서 나가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며 양발로 방방 뛰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 아주버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목발을 짚고 힘겹게 걸어오던 형님이 치과를 정리해달라고 하자 다리가 언제 다쳤냐는 듯 난리를 치고 있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형님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굳게 다쳐버렸고 형님과 저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남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와 버렸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매달렸던 건 저희 상가 위치가 상당히 좋아서 환자들의 방문이 끊이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위치였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로 입지도 좋은데 임대료 또한 다른 상가들보다 절반 가격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임대를 해 주셨어요. 원래 다른 곳에서 치과를 했었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사정이 딱해서 도와줬었는데 형님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엔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가 베풀어준 만큼 본인도 잘해야 되는데 오로지 저만 희생하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행동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나오자 급하게 뒤따라왔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 했어요. 형님은 저희 차 앞을 가로막아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면서 치과를 절대 뺄 수 없다며 애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게 되었죠. 코너에서 튀어나온 쓰레기차가 형님을 못 보고 출발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클렉슨을 울렸지만 후진을 할 때 나오는 경고음 소리에 묻혀서 제대로 저희 차 클렉슨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형님을 5m 정도 끌고 갔어요. 쓰레기차를 뒤따라 오던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뒤늦게 발견하고 차를 두드리며 멈춰 세웠지만 이미 형님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남편이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응급실로 옮겨진 뒤 수술을 진행했지만 4시간 뒤 수술실에서 나온 형님의 손과 발에는 깁스를 한 채 실려 나오고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머리를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면서 회복을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걷는 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양손이 쓰레기차 밑으로 깔리면서 뼈가 전부 으스러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깨어난 형님은 망가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회복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에 아주버님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서 저희는 너무 놀랐었죠. 지금 현재 형님은 삶을 완전 포기한 사람처럼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 누구에게도 원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형님은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한동안 병문안을 가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서로가 잘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쉬고 싶어 하더니 앞으로 몇 년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런 결과를 바란 건 아니라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그게 저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분들과 서로 배려하고 어떠한 일들이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1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먼저 떠나보낸 뒤 4년의 시간을 홀로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적응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이 짧긴 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결혼 생활이 1년이지 연애 기간은 3년 정도로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전화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었고 손도 써볼 수 없이 현장에서 이미 숨을 거뒀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전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남편이 왜 떠나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사고를 당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미끄러지면서 남편과 충돌을 하게 되었고 반대편에 있던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서 뇌출혈로 인해 현장에서 그대로 떠나버리게 된 거였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한 뒤 남편의 모습을 확인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상해버려 당시의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던 저는 결국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에서 오바이트를 한 뒤 일어나지 못한 채 변기통 앞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남편이 사고가 난 곳은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와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꽃가게 앞에서 난 사고였는데 하필 그날이 결혼 1주년이었어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담당 경찰의 말로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니 괜히 저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연애 때부터 제가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항상 얼굴을 볼 때마다 꽃다발을 선물해 줬었는데 결혼기념일날 어김없이 꽃집을 들렸다가 이런 사고가 나서 뒤늦게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식구들은 저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어요. 제가 괜히 꽃을 좋아해서 사고가 난 거라며 남편 앞에서 오열하던 시모는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렸는데 미처 저항할 틈이 없었어요. 시모 말대로 남편이 저 때문에 사고로 떠난 것 같아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그깟 꽃이 뭐라고. 시도 때도 없이 받아대더니 결국 이 사다를 만들어 내 아들 살려내. 당장 살려내라고. 우리 그이도 암으로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형님은 어머님한테 또 상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저랑 어머님은 아직 그이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우울증약까지 먹고 있는 거 알면서 결혼한 지 1년차 돼서 굳이 꽃을 받아야 돼요? 형님이 안 받아도 된다고 전화 한 통만 넣었어도 아주버님은 괜찮았겠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작은 아들 암으로 떠나보낸 것도 아직까지 슬픔이 가시지 않았는데 평생 이애미 곁에 있겠다던 내 큰아들까지 고작 꽃 때문에 떠나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들 당장 살려내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어머님, 저도 그이가 갑작스럽게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 후 처음 맞는 결혼기념일날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정말 몰랐다고요. 내 아들 살려내지 못할 것 같으면 너는 평생 내 앞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될 거야. 그깟 꽃이 뭐 퇴수라고. 내 아들까지 떠나보내게 만들어? 새언니를 만난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난 처음부터 새언니가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우로빠 같은 사람 없다는 거 새언니도 잘 알죠? 오로지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꽃을 사러 갔다가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으니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 추스를 때까지 재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마요. 우로빠 불쌍하게 갔는데 언니 잘 되는 꼴을 어떻게 보라고? 우리 오빠들 둘이나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제정신이겠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시동생이 암투병을 하다가 먼저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서내외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한참 전에 이미 살림을 차려서 살아온 세월이 길었고
아이까지 낳아 9년의 시간을 함께 살아오다가 떠나게 된 거라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인사를 왔을 때에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결혼식을 올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산 지 1년 만에 시모는 큰아들까지 먼저 떠나보냈으니 그 아픔은 저보다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이 암으로 떠난 이후에도 시댁에 계속 왕래를 하면서 지냈어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부터 시모와 동서와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었는지 조카를 데리고 자주 시댁에 왔었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웠고 많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시동생이 떠난 거에 대한 아픔에 대해 서로 위로해주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 왔었죠. 그런데 시동생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까지 사고로 떠나보내게 됐으니 그 아픔은 저보다 클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게 제 탓으로 되어 버렸던 거였죠. 그렇게 원치 않았던 남편의 장례를 힘들게 치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집안 곳곳에 함께 해온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휴, 네가 이러고 있을 줄 알았다. 걱정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지. 네가 오열하는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 나도 지금의 상황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너는 오죽하겠니?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일단 집안에 있는 물건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너도 새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너에겐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가 언제까지 옆에 있어줄 수는 없잖아. 어디 갔나 했더니 집에 와 있었구만. 무슨 정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 아들 물건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합니다. 사돈이 제 마음을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자식을 둘이나 잃은 아픔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너 이 집에 있는 물건 내 허락 없이 정리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놔두거라. 그리고 당장 짐부터 싸라. 너는 앞으로 우리 집에서 나랑 함께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아니 사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오소망을 잃은 아픔 때문에 집안의 물건을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제 딸이 왜 사돈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요? 장례식 때도 오서방이 사고로 죽은 게 제 딸 때문에 그런 거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요. 내 딸이 꽃을 좋아했다는 이유로 잘못을 몰아가는 건 한참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제 딸이 사위도 죽은 마당에 사돈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 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애들 아버지가 어떻게 떠나는지 아세요? 어렸을 적에 계곡에서 놀다가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서 가족 모두가 휩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와 제 딸은 다리에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는데 두 아이들이 건너올 때는 급격하게 불어난 계곡물로 인해 휩쓸릴 위기에 놓였었고 애 아빠는 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악착같이 붙잡고 겨우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떠내려오던 큰 나무에 애들 아빠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다리를 미처 건너지 못한 채 떠내려가던 그 사람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시 돌아올 테니까 애들만 신경 쓰라고 하더이다. 수영도 잘하던 사람이 분명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끝내 차가운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고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저 혼자 아이들을 악착같이 키우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작은 녀석이야. 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지만 제 큰아들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꽃만 안 좋아했어도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며느리가 꽃을 좋아한다고 하도 설쳐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어떻게 다시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떠난 애들 아버지에게 내 피 같은 자식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서 잘 지켜오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내 집에 인사 오면서부터 집안의 악재가 끊이지 않았어요.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 황망하게 보냈으니 내 아들 대신 평생 옆에서 수발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제가 이 원통함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시모는 언성이 높아졌고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길래 제가 중간에서 두 분을 말리려 했지만 제정신이 아닌 시모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엄마와 시모의 감정이 격해지게 되자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가 힘든 만큼 저 또한 남편을 떠나보낸 아픔을 똑같이 겪고 있는 걸 알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이 저를 더욱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 엄마. 이제 그만해. 동네 시끄럽다고 경찰들까지 왔잖아. 차라리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새언니를 부르던지 하면 되죠. 이러다 더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엄마, 일단 지금은 진정부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랑 먼저 집으로 들어가시고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렀을 때 다시 얘기해요. 새언니, 우리 엄마가 부르면 당분간은 와줄 수 있죠? 언니는 이해해줘야지. 서로가 힘든 상황인데 안 그래요? 어머니, 일단 오늘은 들어가시고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도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때문에 그이 떠나보냈다고 자꾸 하시는데 꼴 보기 싫은 제 얼굴 왜 자꾸 보려 하시는데요? 그이 떠났으니 더는 이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저. 내 아들 잡아먹고도 뻔뻔하게 그런 말이 나와? 안 싸돈 이렇게 안 받는데 상당히 이기적이시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경찰들이 중재하면서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될 수 있었고 그제야 턱까지 막혀있던 숨을 내쉴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시댁에 갈 필요 없다면서 자식도 없는데 오서방이 떠났으니 더는 엮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모두가 떠난 뒤 겨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너무 지쳐있던 나머지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떠난 건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했어요. 저희 엄마한테 제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하면서 남편과 함께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시모는 허락 없이 건들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걸쳐 남편의 모든 물건들을 정리한 뒤에 어느 정도 마음도 추스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시모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일단 확실하게 끝내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의 의중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 저도 해야 될 말들이 있었던 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돌려서 말하고 싶지도 않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어느 정도 생각의 정리가 됐으면 답을 줘야지. 내 말대로 이번 주 내로 짐 싸서 들어와라. 어머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 댁에서 같이 지낸다면 제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무조건 어머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건 아니니 그만 억지 부리세요. 제가 필요해서 부르시면 당분간은 올 테니까 그만 하시라고요. 너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니? 얼마 전에 그 난리를 쳤을 때 뭐라고 그랬어? 좋게 말할 때 짐 싸서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했죠?
형님이야,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애도 없겠다. 영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굳이 이 집과 엮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말로는 전화하면 언제든 온다고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형님 말을 어떻게 100%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 지금 형님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지금 살던 집 처분하고 새 인생 살아간다니까요. 아주버님 떠나보내고 혼자 살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있고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지금까지 어머님 얼굴 뵈러 오는데 형님은 굳이 이 집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늦은 나이에 아주버님과 결혼해서 애도 없고 며느리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어요. 잠깐 슬퍼하는 척하고 다른 남자 만나겠죠. 동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사람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힘든 건 마찬가지야. 그리고 나도 지금의 감정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 사람 살아있을 때도 합가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서로 살 부대끼면서 미련하게 같이 살아.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쁜 쪽으로 몰아가지 마. 동서가 일방적으로 어머님 부추기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 출발하고 안 하고는 앞으로 내가 결정할 문제지만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 그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어머님도 제 생각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모는 제 의견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졌지만 아무리 강요를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는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집에 온 김에 집안일 좀 하라면서 손으로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한참 대화를 이어가느라 어느덧 저녁이 되어 있던 터라 서둘러 동서와 함께 저녁 먹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두 아들을 잃은 시모가 맘에 걸려서 가끔 시댁과 왕래를 했어요. 한가하면 잡생각이 나지만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가끔 주말에는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밀린 집안일과 주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덩그러니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할만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쁜 삶을 보내오면서 남편이 없는 삶에 적응이 되어가다 보니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이 곁에 없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4년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물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오면서 살다 보니 저도 정신이 강해졌는지 슬퍼하는 단계는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었죠. 시모 또한 저처럼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지인분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과거의 아픔을 어느 정도 잊은 듯 보였습니다. 동서는 예전이나 현재나 항상 한결같은 성격으로 저를 대했어요. 동서의 말투에 상처도 많이 받긴 했지만 굳이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서의 직업이 변호사라 항상 바쁜데 아이까지 돌봐야 해서 매일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보다 일에 치여서 여건이 안 좋아 보였죠.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적인 시간을 내지 못하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서 항상 조카를 시댁에 맡기고 일을 해왔어요. 가끔 주말에 갔을 때 시모가 애 좀 봐달라는 말에 조카 시간을 보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동화책 읽어주는 걸 좋아해서 동서가 새벽까지 일을 했다는 시모의 말에 제가 대신 조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가지고 온 동화책이 몇 권 안 됐었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서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읽어줬어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잠에서 깼는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동서는 갑자기 웃으면서 자기 애한테 배워야 맞는 거 아니냐며 영어 발음이 너무 이상하다고
깔깔대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존심이 확 상했지만 조카 앞이라서 최대한 참고 있었죠. 그리고 옆에서 시모가 한술 더 뜨며 저에 대한 불만들을 거들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얘가 몸 쓰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니? 너보다 우리 손자가 훨씬 발음이 좋구만.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내 큰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너는 내 아들이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알지? 내 아들 아니었으면 너는 평생 혼자서 살아왔을 건데 그런 경험을 시켜줬는데도 얘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짓이 점점 마음에 안 든다니까. 몇 년 지났다고 벌써 살만해진 거냐? 요즘 얼굴까지 핀 걸 보면 끼니는 거르지 않고 사나 봐. 나는 아직까지도 내 아들만 떠올리면 눈앞에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네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알겠어? 고작 결혼 생활 1년 했으니 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금세 사그라들었겠지. 요즘 내가 불러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잘 오지도 않고 길면 석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는데 이건 그때랑 약속이 너무 틀리지 않니? 예전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부르면 무조건 달려온다면서. 그런데 요즘엔 왜 도통 오질 않는 건데? 우리 아들 손자가 남자라서 그런지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살자니까 그게 어렵니? 그래요, 형님. 어차피 저처럼 결혼 안 할 건데 굳이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먼저 떠나간 아주버님을 봐서라도 형님이 어머님 곁을 지켜드려야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 말이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오는 것 같더니 요즘 뜸한 걸 보니까 형님 설마 남자 생긴 건 아니죠? 설마 가족을 버리고 혼자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그런 배신을 한다면 이거 정말 실망인데요? 어머, 어머님, 형님 얼굴 표정 보니까 제 말이 맞나 봐요. 뭐야? 예, 너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중이냐? 내가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빨리 대답 못해? 네, 저 남자 생겼어요. 아직 정식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사이예요. 그런데 그이가 떠나고 나서 우연찮게 길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차 사고가 나서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최근 들어 저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먼저 떠난 그 사람처럼 세심하고 많은 걸 챙겨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아들을 떨쳐버리고 다른 남자로 갈아타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즘 연락도 뜸해졌고 자주 오지 않았던 거구만. 너 이거 배신인 거 알지? 정말 배신이죠. 나도 어머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있는데 자기 먼저 살 길 찾아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평생 함께하기로 해놓고 정말 너무하시네. 너무한 건 어머님이랑 동서지. 나를 이 집안의 가족으로 생각하긴 한 거야? 말로만 가족이지. 나를 이 집안에서 일해주는 파출부로 여기지 않았어? 항상 전화만 하면 하는 얘기가 뭐야? 어머님은 집안일이 산처럼 쌓여있다면서 혼자 하기 힘들다고 와서 해결해달라는 말밖엔 안 하고 동서는 변호사라 돈도 꽤 벌고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용돈 챙겨주면서 집안일에 아예 손을 놓고 있잖아. 내가 일을 하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면서 무슨 가족이야.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면 집안일 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야? 아가씨야 이미 따로 살림 차려서 어머님 댁에서 한참 먼 곳에 자리를 잡았으니 아가씨 대신 신경 써줄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붙잡아 일시켜 먹었으면 이 정도로 만족하셔야죠.
제 말이 틀렸어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가지 않는다 해도 어차피 오늘까지만 제 할 도리 끝내고 돌아가려 했어요. 저도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털어버리고 새 출발할 생각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 더 이상 저 붙잡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벌써 도착했다고요? 저 이제 그만 나가려고요. 할 말 다 끝났어요. 짐 챙겨서 나갈 테니 5분만 기다려줘요. 괜찮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와, 형님. 보기보다 남자 밝히나 봐요. 아주버님 살아있을 때 설마 몰래 바람 피던 건 아니죠? 아니, 이렇게 빨리 새 출발한다니까 의심이 들었어요. 우리랑 이렇게 연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형님을 가족처럼 여기고 편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절대로 못 나간다. 네가 내 아들을 보내놓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내가 잘 살라고 응원해 줄 줄 알았니? 절대로 못 나가니까 나갈 생각이면 나를 밟고 가라. 시모와 동서는 현관문을 막아서면서 저를 나가지 못하게 몸을 밀쳤어요. 그동안 시모가 힘든 일들을 부탁해도 도와줬던 건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시모의 곁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거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있는 남자가 없었어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막대하는 시모 때문에 더 이상 견디는 게 힘들었어요. 한계치에 도달했고 지인들과 여행도 다니는 모습을 보면 다시 기운을 차린 것 같아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판단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시모는 저를 더 부려먹고 싶었는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저를 밀치길래 그런 시모의 행동을 무시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모가 저에게 배신자라며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게 되었어요. 시모는 저를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고 온 힘을 다해 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동서 또한 시모를 거들어 제 머리를 휘어잡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또한 시모와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뒹굴어 버렸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밖에서 난리 나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자 저를 뿌리친 동서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더니 인터폰을 확인했고 그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버렸어요. 어머, 대표님? 아니,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설마 저 형님이랑 만나고 계신 건 아니죠? 대표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저급한 여자랑 만남을 가지냐고요. 제가 그동안 대표님 눈에 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왜 하필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저 사람이냐고요. 저는 둘의 관계 인정할 수 없어요. 뭐야? 너희 회사 대표 되시는 분이라고? 법률사무소 대표라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라. 네가 지금 하는 그 말은 뭐니? 대표님 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래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애가 있으니까 미처 다가가지 못해서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뿐이지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요. 윤변이랑 혜란 씨가 서로 동서지간이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나는 지금 윤변이 한 마리 더 놀라운데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구애한 지 벌써 4년째야. 앞으로도 내 마음 변함없을 거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윤변의 마음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시모가 동서에게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냐면서 계속 추궁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속마음을 털어내자 시모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더니 자기를 버릴 작정이냐고
또다시 난리를 피웠습니다.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그 틈을 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하기 위해 한 단계씩 밟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는 저와 법률사무소 대표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동서 또한 더 이상 시댁에 가지를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다시 돌아오라면서 저밖에 없다곤 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시모의 뒤치작거리를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모는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에 개거품을 물며 앞으론 저에게 잘하겠다고 지금까지 애걸복걸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전 며느리들에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떠나보낸 전 남편도 제 선택에 대해 존중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온 만큼 앞으론 꽃길이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